피곤해가지고. 자, 쪽수가 몇 쪽이니? 103쪽. 103쪽. 답 불러줄게요. 자, 7번 XOOX, 8번에 4, 9번에 1번 2대 5대 10, 2번에 1대 1대 1, 10번에 1번 진공중 공기중, 2번에 세고슬, 3번에 다르고 같다, 4번에 가와 나에서 같다. 다음 이는 했지? 106쪽 유제 1번에 5, 유제 2번에 1, 유제 3번에 2, 유제 4번에 2, 내신 쑥쑥 1번에 5, 2번에 3, 3번에 3, 4번에 3, 5번에 1, 6번에 3, 7번에 5, 8번에 4, 9번에 1, 10번에 1, 11번 1호, 12번 5, 13번 4, 14번 4, 15번 1, 16번 4, 17번 2, 18번 5, 19번 1, 20번에 1번 2m/s, 2번에 10m. 3번에는 원점에서 대각선으로 쭉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2번에는 글자 넣어서 썼으면 동그라미 치고요. 실력 탄탄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번. 틀렸는 거 수행. 우와, 잠시만. 이상. 선생님 공문에도 적혀있다시피 나중에 고등부 들어갈 때는 집에서 채점해 오는데 이 채점할 때 똑바로 해라. 너희들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치고 틀렸다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되면 문제 개판됩니다. 알겠죠? 숫자에다가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11번에 1이에요. 11번. 오케이. 와, 이게 아니죠. 어? 음? 못 푸는 거 있으면 쌤한테 풀어달라 해야 됩니다. 2번에 3번이요? 쪽수가 108쪽. 108쪽에 2번에 3번. 오케이. 6번에 3번이요. 6번에 백 103쪽에 7번에 1의 x. 저 18번에 5번이요. 음. 준이 괜찮아? 민욱이도 끝났어? 하고 있어. 둘다 2. 13번에 4번. 13번에 4. 오케이. 107쪽에 유제 4번에 2번. 유제 4번? 유제 4번 봅니다. 자, 지금 요거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고? 속력 시간 그래프지. 그럼 우리 외우고 있어야 될 게 뭐지? 이거 떠나서 뭐가 그리지? 면적이 거리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지. 맞죠? 혹시 쌤 기울기가 뭐라는 거 알려줬잖아. 안 알려줬잖아. 그럼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기울기는. 그럼 나중에 배울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2, 여기가 지금 7,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해석 들어간다. 오는 거 골라봐라. 기억 보자. A에서 물체의 이동 거리는 그랬단 말이야. 물체의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 면적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틀렸어요. 차라리 뭐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속력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이은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 B. 평균 속력 계산 공식이 뭐지요? 전체 전체 걸린 시간. 그럼 얼마 들어가야 돼? 5. 전체 이동 거리는 요거 면적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얼마지요? 92가?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18.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그 다음 디귿 9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이 전체 계산해 주면 되겠지. 맞지? 이 전체 면적 4다리꼴 전체.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26m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갈게요. 음, 음. 111쪽 3번에 뭐? 3번에 자 111쪽에 3번 틀린 친구 있으면 또 설명 들어라. 자,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더니, 그럼 가만히 있다가 놨더니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겠지. 이런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지요? 순간속도 중에서도 자유낙 운동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얘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4초였다. 이게 맞지?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단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 그래프 하나 그리면 끝납니다. 거의 t. 우리가 아래로 떨어질 때 1초당 얼마씩 증가해요? 9.8m/s 제곱씩 상수가 그렇지 맞지?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지금 되는데 시간이 아까 4초라고 그랬어. 그럼 너 1초에 9.8, 2초 되면 19.2, 3초 되면 4초 되면 39.2야? 그럼 요 값이 39.2라고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동 거리를 물었으니까 이 삼각형 면적 계산은 끝이. 111쪽에 1번 3번. 오케이. 108쪽에 108쪽에 3번 맞고 108쪽에 2번에 3번 이번에 3. 음. 109쪽에 11번에 1번 5번 몇 번에? 11번 11번에 1번 5번. 8쪽에 1번 2번. 어? 음. 111쪽에 20번에 1번에 2m 20쪽에 2번에 10m 끝났어요. 우리 저기 113쪽은 그때 풀었나? 숙제가. 아니, 이건 아직까지 안 나간 거지, 맞지? 숙제 없어요. 그래? 요? 너는 풀었니? 왜? 일단 좀 진짜? 이따가. 나 풀었는데? 일단은 그건 다음에 풀고 저 뒤로 넘어가서 숙제 뒤에도 있지 않나? 없었어요. 뒤에 없었어요? 네. 다음 주 시험 없어요. 그럼 아직 빨리 다음 주 끝이. 시험 없어요. 이게 지금 숙제는 끝이야? 네. 그러면 진도 갑시다. 112쪽에 일과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판사할 건 없습니다. 책 바로 봅시다. 알겠죠? 자, 3번에 일과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줄 한번 쳐보세요. 에너지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줄 한 박자만 때려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단위가 뭐지요? 줄 쳐. 줄. 너희들 줄 단위 쓰는 게 누구였지요? 줄 단위 쓰는 게 일이었지. 일. 저번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일의 단위가 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고 나온 이유가 정의를 보면 알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마찬가지 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선생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의 단위는 전부 줄입니다. 너희들 이건 무슨 에너지야? 일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요. 전기 에너지 단위도 줄이고요. 열 에너지도 줄 써도 됩니다. 다른 단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튼 무슨 에너지 붙으면 단위가 줄을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일과 에너지의 전환. 전환 또 뭐라면 쳐라. 전환이라는 단어는 바뀔 수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이렇게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런데 내일 그게 끝인데 혹시 플러스 강의 3번 봤습니까? 플러스 강의 3번 안 봤어요? 그럼 플러스 강의 3번 보고 선생님 설명 잠깐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얘의 무게를 선생님 무게를 10N 날입니다. 무게 10N짜리를 들고 옆으로 10m를 이동했다. 10m 이동하고 그 다음 이 계단 높이가 뭐 50cm 0.5m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거리 2m 그 다음에 요 계단 똑같습니다. 요 높이 그래가지고 요 거리 5m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가 한 일이 얼마니? 이렇게 우리가 뭘 볼 수 있잖아. 얘가 한 일이 얼마냐?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니? 10 곱하기 1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얘를 들었다는 거는 위쪽으로 지금 힘으로 들었잖아. 맞지? 근데 이동을 어떻게 했어요? 수평으로 이동했지. 그래서 우리가 힘하고 거리가 수직입니다. 일 했니 안 했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일 안 했고 요거 지금 힘의 방향과 똑같지? 그 다음 요때 일 안 했고 요거 지금 똑같고 요때 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게 10 곱하기 높이 1m 해가지고 10줄이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봐라.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 이래가지고 자 밑에 쌤 읽어볼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0이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물체 무게와 같으므로 물체 한 일은 중력에 대한 일과 같다. 그래서 일의 양 그래서 뒤에 줄쳐라. 물체 무게 곱하기 계단의 높이만 하면 됩니다. 물체 무게 곱하기 계단의 높이만 해주면 일이 된다. 알아둬래. 수평 방향으로는 수직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3쪽에 거기에 네모넣기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럼 네모넣기 지금 넣어요. 네모넣기가 안 돼 있으면 오른쪽에 숙제는 안 됐던 거예요. 다 하셨나? 다 불러줄게요. 자, 일, 힘, 힘. 밑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 밑에 이동 거리. 수직, 일, 에너지, 일. 오른쪽에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필기 준비하세요. 요 파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번호로 2번 하면 되는가요? 네. 2번 이렇게 아, 맞나? 네. 2번. 자, 2번에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우리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게? 아니면 우리가 영어에서 잠재적인 포텐셜.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랍니다. 위치 에너지를. 그래서 EP로 표현합니다. EP. 포텐셜 에너지다. 포텐셜이 잠재적이라는 뜻이 왜 그런지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봐라.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이 물체. 그럼 이 물체는 질량이 m이다. 알겠지? 질량이 m. 근데 이 물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은 얼마만큼 필요하죠? 이 힘은 그치. 그래서 mg만큼 필요합니다. mg.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높이 요 h까지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죠. h까지 들어 올렸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위로 들어 올릴 때 누가 일을 한 거죠?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거잖아. 맞죠? 중력에 대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지 맞지? 그래서 요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 표현하고 그거를 EP 이렇게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EP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생겨요. 그래서 내가 중력에 대해서 받은 일, 힘 mg제, 그리고 거리는 h제. 그래서 요때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은 mgh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 mgh. 요거는요 앞으로 절대 까먹지 마세요. 누가 지나가다 뒤통수 뚝 때리면서 야 위치 에너지 9.8 mh 안 그러면 mgh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부가 돼도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이다. 계속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이 mgh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 일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월등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바로 1번. 이 P가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책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이 적어볼게. 자, 이렇게 나무 도막을 갖다가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 일단 뭐가 있냐면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 그래서 이 나무 도막 이 면이 뭐가 될 거냐면 기준면이 될 거예요. 기준면. 그럼 이 기준면에 대해서 추는 높이를 가지고 있지? 맞지? 이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추는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겠지, 맞지? 그럼 떨어지면 나무도막하고 부딪힐 겁니다. 그럼 나무도막이 아래쪽으로 어떻게 되겠니? 밀려나겠지, 맞지? S. 그다음 여기 힘을 받겠다, 맞지? 그래서 FS이기 때문에 나무도막에 뭐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겁니다. 알았지? 근데 나무도막에 일을 했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찰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하고 나무 도막의 마찰력이 한 일하고는 값이 같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왜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쪽에 마찰이나 이런 게 작용하지 않으면 추가 얘한테 영향을 못 준다고 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마찰력이 한 일과 같다.
식으로 써볼게요. 자, 위치에너지 계산 공식 MGH 이거는 마찰력의 한길 FS. 이렇게. 그래서 요때 요 F가 쌤이 마찰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찰력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도 지금 중등부 교육과정에서 좀 기억하세요. 너희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마찰력 배웠던 게 기억납니까?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지요?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떻게 하면 마찰력이 커져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맞지? 그래서 얘 무게 변화가 없을 거고 이 접촉면의 거칠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찰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날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래로 떨어질 때 보면 결론적으로 중력 가속도 9.8도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밀려난 거리 S는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과 높이 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밀려난 거리하고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밀려난 거리 S하고 높이하고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밀려난 거리 S하고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높이하고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런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 자 여기까지 책 좀 먼저 보고 갑니다. 자 1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1번에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줄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줄 쳤으면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입니다. 너희들 댐에 고여있는 물, 너희들 댐이 저 하류에 있습니까? 상류에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댐에 갇혀있는 물, 댐에 수문을 열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맞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댐에 모여있는 물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에 보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별표 3개 치고 반드시 외우세요. 자,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뒤에 거 줄치자. 이 P는 9.8 mH. 9.8 mH.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 이래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 나무 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줄쳐라.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 그거 줄 때리세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있지? 그거를 갖다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추가 지금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줄 치세요. 화살표에 있는 위치 에너지. 걔가 아래로 떨어지면 나무 도막이 일을 하니까 나무 도막이 한 일과 같다. 줄 때려놔라. 그래서 지금 요 문제 있지? 요게 오른쪽에 그림 있잖아. 왕별표 좀 치세요. 왕별표 쳐서 우리 위치 에너지에서는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 그림이 나오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갖다 쌤이 읽어보면 추의 질량이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도 2배, 3배. 그럼 쌤 봐라. 질량이 2배, 3배면 밀려난 거리도 2배, 3배. 오케이? 높이가 2배, 3배면 밀려난 거리도 2배, 3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강의에 1번만 우리가 더 보면 끝나겠다. 자, 보게.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다가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집이 이렇게 2층집입니다. 근데 2층집인데 여기에 보니까 질량 2kg짜리 공이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지면에 대해서 높이가 5m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대해서 높이가 거기 3m 들어있어요. 여기 2m라 쓸까? 2m 쓸게.
자, 요렇게 돼 있다. 이랬을 때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 내가 지면을 기준으로 잡아볼게.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 EP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MGH지 맞지? 그래서 질량 2, G 9.8, 높이 얼마? 5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 1층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겠다 그러면 자, EP 값은 어떻게? MGH 2 곱하기 G 9.8 곱하기 높이 얼마 써야 돼요? 2 써야 돼요. 1층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2m 있습니다. 2m. 그 다음에 2층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으면 2층에서 EP 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알겠죠? 기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지금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필기 좀 하자. 자, 3번 이렇게 가지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운동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지? 운동. exercise, 또 운동. 키네틱이라는 단어 없어요? 있어요. 운동학의 뭐 이런 뜻.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 EK 여기 씁니다. 알지?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절대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이거 학년이 지나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까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이 뭐라 그랬지? 자, 바로 튀어나와야 돼.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은 2분의 MV 제곱. 2분의 MV 제곱.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갖다가 외우게 되면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운동 에너지는 EK는 질량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질량하고 비례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하잖아. 원래 맞지? 근데 이 X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속력만 딱 돼 있어. 제곱이 아니고. 그럼 그래프를 제곱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 뭔지를 잘 봐놔야 돼. 그래서 요런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위로 전환. 이 K가 W로 전환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나중에 물리원에서 이거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자,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 처음에 이 수레 속력 V로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질량 M.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뭐지? 예,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요게 정지돼 있는 나무 도막이 있어요. 나무 도막. 그래서 나무 도막하고 부딪히겠지? 부딪혀서 어떻게 됐냐면 요래 가지고 정지했습니다. 그럼
정지가 됐다는 소리는 나는 원래 운동 에너지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 운동 에너지 빵이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지요? 나무 도막을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무 도막이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이동 거리 S 있지 맞지? 그 다음 요때 작용하는 F는 또 당연히 마찰력이겠지 맞지? 마찰력. 그래서 요 그림만 보면 너희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운동 에너지를 수레는 처음엔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됐다. 어디로 갔니?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로 다 갔네.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그림 보고 상상을 해야 돼요. 이거. 알았지? 식 적어 볼게요.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 2분의 1 mv 제곱 마찰력이 한 1 F 곱하기 S. 근데 요때 F는 쌤이 마찰력이라고 그랬지. 마찰력. 근데 요 값도 당연히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 날리고 얘 상수값 날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려난 거리 S는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과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질량과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2배, 3배면 밀려난 거리도 2배, 3배. 속력이 2배, 3배면 밀려난 거리는 4배, 9배. 알겠지?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 한 것 중에 아까 추가 이렇게 있던 게 여기 지금 나무 도막이 있는데 와서 부딪혀서 얘 이렇게 미끌려 들어가지 않았지?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야 된다고? 이거는 식을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데 다 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 요거 알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시간에 한 거 보면요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 MGH 그 다음에 요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 2분의 MV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알았지? 그게 계산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보면 자 1번에 운동 에너지 줄쳐라. 운동 에너지 줄쳤으면 그 밑에 네모에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무조건 외우세요. 2분의 1 mv 제곱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운동 에너지의 전환 동그라미 치고 앞에 별표 3개 때려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1번 읽어볼게요.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 도막과 충돌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줄쳐라.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 그래서 화살표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줄 좀 쳐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의 한 일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이렇게 식을 적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질량이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도 2배, 3배. 질량이 비례하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3번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4배, 9배. 속력 제곱에 비례하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밑에 3번 같이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이래가지고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거 쌤이 잠깐 읽어볼게요. 물체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진 높이를 측정하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을 알 수 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3학년 2학기에서 배울 겁니다. 3학년 2학기에서 뭐를 갖다가 배울 거냐면 이거 뭐 지금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잘 봐봐. 여기 지금 사과가 높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높이 있으니까 인마가 지금 가진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지금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 빵입니다. 근데 얘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사가면 일단 높이는 제로로 할게요. 알았지? 그러면 요때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잖아, 맞지?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지점에 위치 에너지 빵이지? 다음 뭘로 바뀐 겁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위치 책에다 적어라.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3학년 2학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 이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됐습니다. 오른쪽에 네모넣기 그거 지금 빨리 하세요. 뭐 찾아? 끝났지요? 다 불러줄게. 위치, 밑에 질량, 높이, 밑에 운동, 질량, 속력, 밑에 운동 에너지. 오른쪽 6번부터 10번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탐구 A.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그러다 책에 적자. 이 K는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MV. 적어드려요, 책에.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누구예요? 질량하고. 그렇죠. 요거지 맞죠? 요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 1을 보세요. 수레의 질량과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와의 관계 1번 볼게. 수레 3개에 서로 다른 개수의 줄을 올려서 수레의 질량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수레를 나란히 놓고 나무 도막으로 속력이 같도록 밀어서 나무 도막과 충돌을 시킵니다. 3번.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합니다. 해볼래? 지금 실험 1 있지? 실험 1. 어떻게 했냐면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지금 아까 책 읽을 때 보면 수레의 속력이 같도록 이거 있었지 않나? 그러고 그 실험할 때 추를 갖다가 올려서 수레의 질량을 다르게 했지, 맞지? 그럼 막 속력을 일정하게 뒀으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수니까 필요 없습니다. 결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1은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결과 및 해석 보세요. 수레의 질량이 0.5kg에서 1kg로 2배 늘었지. 밀려난 거리 4에서 8로 2배 늘지 맞지. 그 다음에 수레의 질량이 1.5로 3배로 느니까 밀려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도 3배가 늘어난다. 요거를 갖다가 실험한 겁니다. 실험 1은 알겠지? 그 다음에 실험 2 봅시다. 수레의 속력과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와의 관계. 자, 1번. 그림과 같이 수레가 충돌 직전에 속력 측정기를 지나가도록 수레 속력 측정기 나무 도막을 설치한다. 2번. 수레의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 지금 실험이 있는 질량을 일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다르게 해서 나무 도막과 충돌시킨다. 3번.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를 측정한다. 그러면 실험 2는요.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은 질량을 일정하게 두고 실험했으니까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실험 위해서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봐라. 자, 밑에 표를 보니까 속력 제곱이라 바로 나와 있네. 0.01에서 0.04로 4배를 늘리니까 이동한 거리도 4배지 맞지. 그러니까 속력 제곱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비례관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지. 정리 1번. 수레에 뭐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됐지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었으므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무슨 에너지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뭐에 비례하지? 뭐 할까? 속력이 일정할 때 그랬잖아. 질량에 비례하고.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을 쓰면 안 되는데. 속력 제곱이었어요.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나요? 밑에 숙제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부B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을 한다 이래 됐네요. 그럼 쇠구슬의 질량 알았다. 그건 측정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쇠구슬이 있어요. 밑에 보면 결과에 보면 야의 질량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0.11kg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2번 스탠드를 사용해서 투명한 플라스틱 관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고 종이컵 모래를 넣어 관에 놓는다. 그러면 지금 요렇게 투명한 유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종이컵 이렇게 모래 이렇게 뒀다. 3번 관의 A 지점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한 후에 요 지점을 갖다 쓰면 A 지점이라 할게. 그래서 여기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한 후 O점과 A점 사이 거리를 측정한다. 여기가 지금 무슨 점이냐면 O점이다. 그랬을 때 거리를 측정한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0.5m 이렇게 했다. 그 다음 4번 쇠구슬을 O점에서 떨어뜨리고 속력을 갖다가 측정한다. 5번 과정 4를 2번 반복해서 속력 평균값을 측정한다. 그럼 바로 여기서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 EP를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를 할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요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를 가지겠니?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때의 위치 에너지 값과 요 때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했니? 이거는 지금 기준점을 여기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기준점에서 얼마였지? 0이었잖아. 기준점에서는 0이 높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 뭘로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둘은 값이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사과나무 그렸던 그거 요겁니다. 알았지? 그럼 바로 요때의 속력을 갖다가 계산했는데 속력 평균 속력이 밑에 표에 보세요. 3.13이라고 나와있어. 3.13. 그래서 밑에 보면 쇠고슬이 O점에서 A점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의 쇠고슬의 한 1의 양.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계산해라. 그러면 mgh 9.8 곱하기 h는 0.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값이 얼마냐면 0.54가 나온대요. 0.54. 그 다음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0.11 곱하기 속력이 아까 1.33 아니 3.13 요거 제곱해야겠지 맞지? 2분의 mv 제곱 그거 계산해 주니까 값도 얼마 나오냐면 0.5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뀝니다. 알았지?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 정리 들어가지. 1번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뭐가 작용해서 일을 하지요? 중력. 2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무슨 에너지로 바뀌노?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밑에 숙제입니다. 뒤로 어디까지 숙제냐면 125초까지 숙제고 125초까지 숙제고 우리 2주 뒤에 만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숙제 양은 좀 더 있을 거예요. 저 뒤에 한번 보시죠. 저 뒤에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56쪽 해야 돼요. 네, 해야 맞아요? 그러면 저 뒤에 56쪽부터 62쪽에 1단계 6번까지만 풀어도 돼요. 1단계 6번까지. 알겠니? 자, 그래서 다음 주는 학원 방학이니까 나오지 말고 우리가 1월 7일 날 볼 건데 일단 1월 7일 날 시험은 안 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은 안 치는데 너희들이 해와야 될 거. 지금 3-1 지금 숙제 나가있지 맞지? 맞나? 또 숙제 해오고 그 다음에 3-2 오투책 가져오세요. 알겠니? 3-2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 그 시간에 진도 나가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지.